오늘은 벡터. 근데 벡터 내적을 통해서 내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는 방법과 성분끼리 곱의 합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알면은 사이각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데 원래 벡터와 벡터의 그 사이각은 우리가 내적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있어도 얘네들 위치 벡터를 이렇게 잡아서 이 사이각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벡터 간의 내적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 값이 분각으로 나와도 어쩔 수 없어. 분각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결과는 벡터가 이루는 각은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예각일 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근데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 맞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직선에 대한 것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벡터들이 있는데 얘를 각각을 방향 벡터로 하는 이런 직선 두 개가 있다고 치고. 자, 이게 직선 L이면은 이런 방향이 D1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직선 M이면은 이런 방향이 D2가 될 거야. 그럼 D1과 D2가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는 상관없다, 그렇지? 예각일 때는 그냥 이거 방향 벡터끼리 내적한 게 그대로 답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직선인데 얘를 D1, 얘를 D2라고 하지 않고 얘를 D2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럼 벡터 간의 그 사이각을 계산할 때 이 값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직선의 사이각은 이게 둔각이 나오더라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은 둔각을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예각을 잡잖아. 물론 평균과 평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예각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방향 벡터들 간의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거야. 근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으면은 그때 예각은 얼마일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그 우리가 원하는 이 예각을 세타 다시라고 하면 진짜 원하는 거는 이 코사인 세타 다시가 다 되잖아. 직선 사이에 가는, 그치?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 왜 그러냐면은 코사인 파이마이너스 세타는 각 변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거든. 그래서 어떤 값이 둔각으로 나와 있어, 음수로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를 떼면은 이쪽 편에 있는 예각이 나오게 된다고 저 소리.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없으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를 이루는 각은 이 벡터들 간에 이루는 각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다 예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해주면 이게 항상 예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직선 간에. 그치? 이해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풀었을 거야. 근데 평면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평면은 방향 벡터가 아니라 법선 벡터잖아. 수직인 두 벡터를 이용해야 돼. 이런 평면과 이런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은 우리가 마찬가지야. 직선과 직선도 이렇게 이걸 예각을 우리가 사이각이라고 잡는 거잖아. 근데 이 벡터들 간에 이루는 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거 여기가 예각이잖아. 그치? 요 사이각을 원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방향 벡터들 간에 법선 벡터들 간에 이루는 각을 구해야 돼. 그 법선 벡터들 간에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될까? 얘가 될까? 1번, 2번 뭐가 맞을까? 2번. 얘랑 얘라는 거면 얘랑 얘라는 거지. 네. 여기지. 그치? 네. 이 각을 내적을 통해서 하면 그대로 이런 계산을 하면 절대값 없어도 예각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근데 이게 예각이 이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맞잖아. 세타. 그치? 네. 이해했어?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면이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키보드 있을 때 이렇게 펼친 것처럼 이렇게 냈는데 반대편처럼 이게 꺾여 오면은 이게 그러면 이쪽이 둔각이 될 거라고,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같은 종류들끼리 직선일 때 또는 평면일 때 우리가 어쨌든 그 사이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 벡터들 간의 코사인 값 또는 법선 벡터들 간의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돼. 절대값 해주면 된다. 매번 그리려면 너무 번거롭고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같은 종류들 간의 그 사이값은 절대값을 해주는 코사인 값이 그냥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각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평면하고 평면이 아니라 또 직선하고 직선이 아니라 평면하고 직선이 이루는 가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에 방향 벡터 D라는 벡터가 있고 이 평면에 법선 벡터 N이라는 벡터가 있어. 근데 얘와 얘가 이루는 건 어차피 얘를 여기에 평행이동하고 얘를 여기에 평행이동하는 이거지. 그치? 벡터를 통해서 내적한 결과는 여기일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루는 각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죠?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우리가 일단은 계산을 하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부분을 알파라고 치고 계산을 했다고. 그래서 계산한 게 어쨌든 내적을 해서 코사인 알파가 만약에 2분의 1이 나왔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뭐야? 이 알파 값이 아니라 여기죠. 그치? 여기지. 그래서 뭐를 원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코사인 알파라는 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있으면은 코사인 여기는 뭐가 돼? 이 알파를 알았으면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내는 합쳐서 90도가 되는 관계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얘는 각 변환하게 되면은 사인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내적을 해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실제로 요 각을 잡았을 때는 이게 사인 값으로 나오더라고. 이해는 무슨 말인지? 요거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 요거만 정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258쪽에 필수예지 13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 직선 L이 있는데 3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빼기 2 그 다음에 4분의 이런 식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가 있는데 평면 알파가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치자. 이 둘이 이루는 각을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의 방향 벡터 3 마이너스 5 4. 그 다음에 얘네들의 법선 벡터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지. 어쨌든 얘와 얘로 내적을 해서 구한 값은 이 각이 아니라 어디라고? 여기라고. 그렇지? 맞지? 여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적을 하게 되면은 얘를 내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 크기끼리. 이거 크기는 얼마가 돼? 9 더하기 25 더하기 루트 50이죠. 그쵸? 루트 50. 뭐 물론 이제 5 루트 2가 되겠지만 이거 곱하기 얘네들의 크기도 마찬가지네. 3, 4, 5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그치? 또 루트 50이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하겠지. 어쨌든 얘를 세타라고 잡았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50 코사인 세타가 됐을까. 근데 이제 성분끼리 곱하면은 12 얘랑 얘를 곱하면 25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25.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지.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세타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세타는 여기인 거라고. 그쵸?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이룬 각이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예각이니까 얘가 2분의 1인 거잖아. 여기가 세타라고 잡고. 맞지? 그럼 사인 세타는 여기가 루트 3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각이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몇 도가 될 거야 이거? 몇 도가 나오나? 30도 나오고. 잠깐. 이 세타랑 이 세타랑 다르지? 자 여기서 이거 계산한 게 우리가 이 코사인 값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은 여기잖아. 여기. 그치? 코사인 세타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세타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를 뭐라고 잡아야 돼?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좀 계산이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묻는 거거든. 코사인 세타는 묻는 게 아니라. 그치? 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애초에 그냥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 거잖아.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에이씨 그냥 여기가 세타라고 하고 이게 2분의 1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네. 직각이니까 그치? 2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 여기가 세타일 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루트 3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값이 지금 60도인 거고 여기가 30도인 거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각은 이 각이 아니라 이 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30도가 된다 요 세타랑 지금 순간적으로 잘못 써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해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푸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산한 게 어디냐면 요 부분이야 그치? 외울 수가 없어 매번 이거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만 그려놓고 그때 풀자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내적을 통한 값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그러면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지면은 당연히 여기 직각이니까 뭐 나머지 하나의 길이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각이 어떤지도 알 수 있을 거다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별로 다른 건 없다 일단 벡터 간에 이루는 각은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벡터 간에 이루는 거는 예각이 나올 수도 있고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둔각이 나와도 예각은 사이각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평면과 평면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잡으면 안 돼 둘이 이루는 각은 무조건 예각을 사이각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한 결과에 절대값을 해서 예각화 만들어서 답이 나온다고 됐나? 한 번 더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은 굳이 절대값이 없어도 돼. 이 결과로 그냥 요것만 넘기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직선과 직선은 어쨌든 얘네들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의 이 각을 구하긴 구해야 돼. 이런 방법을 쓰긴 써야 돼. 근데 얘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둔각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이 둔각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아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이기 때문에 그치? 부호 반대로 나온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더라고 평면도 마찬가지 근데 평면과 직선 이렇게 같은 성질이 아니잖아 평면 직선 같은 것들끼리가 아니라 평면과 직선일 때는 잘 그려놓고 잘 생각을 하자고 이걸 뭐 따로 어떻게 뭐 기억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자꾸 풀려고 해도 헷갈리니까 공식처럼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그림을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 그것만 보면 되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줄게 261쪽 내용이야 내용이 많지는 않아 다 했어 이 공식도 사실 여러분들 이미 비슷하게 알고 있잖아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근데 그 공식 안 써도 우리가 풀 수는 있는데 앞에서 배웠으니까 자, 평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데 점이 여기 하나 있다 x1, y1, z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그어서 여기 h라고 해서 앞에 풀었잖아 이미 그치?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세워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공식을 굳이 쓴다면은 이 거리 계산하는 방법이 루트 이거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절대값 이 좌표를 여기 x, y, z에 대입하는 거니까 a x1, b y1, c z1 플러스 d 이렇게 절대값 해주면 거리가 나온다. 이거 푸는 공식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너무 억지로 조잡하게 막 나와 있어. 맞긴 맞는데 앞에서 했던 여러분들 몇 쪽이냐면은 이게 256쪽에 그 문제 푸는 방법으로 필수예제 11번 보면 5,1,4 있고 막 평면의 방정식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잖아. 근데 그거 푸는 방법을 x1, y1, z, a, b, c, d 이렇게 놓고 그대로 풀면은 공식이 나와.
근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묻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 논술 쓰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이 공식 자체가 왜 어떻게 나오는지를 유도하라고 내진 않아. 굳이 유도하라고 하면은 261쪽에 별거 아니거든 그냥 말장난인데 그렇게 그 밑에 증명하는 거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증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 그냥 억지로 뭐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허접하게 증명을 해가지고 보낸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냥 이거 공식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원점에서 예를 들어 거리 2인 평면의 방정식이 있다. 근데 법선 벡터가 몇이냐면은 1, 2, 마이너스 2 평면의 방정식. 필수예제 16번 이거 한번 해볼게. 네. 자, 원점에서 거리가 2인 평면. 원점이라는 건 지금 0,0,0인데 이게 잘 안 보이면 안 되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렇지? 이 A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평면의 방정식은 1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 상수는 모르니까 여기 적겠지. 이 정도에서 그렇지?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거리 계산하면은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뭐 어차피 3인데 그냥 이렇게 놔두자. 절대값 이거를 x, y, z에 대입하면 d가 나오는데 이게 2. 그럼 얘 3이 넘어가게 되면은 절대값 d가 6이 돼.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플러스 6일 때 답이 하나,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써놓고 답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공식 그대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계산하는 거 이런 비슷한 공식으로 하나 없잖아 이렇게. 맞지? 하나 없는 식으로 우리가 공식 이 공식 썼잖아,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근데 직선과 직선 사이는 어떻게 계산했지? 평행하지 않으면은 거리를 계산할 수조차 없지, 그렇지? 평행하면은 아무데나 여기든 여기다 아무데나 편한 점을 하나 잡아. 0,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점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 그냥 저 공식으로 풀었잖아. 평면도 마찬가지야. 평면이 평행하지 않으면은 거리가 나올 수가 없겠지 일단, 그렇지? 그럼 이 평면 위에 아무렇게나 편한 점 하나, 뭐 0, 뭐 얼마 이렇게 대입하면 0,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또는 얼마, 0, 이렇게 잡아도 돼.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돼.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이 평면하고 거리 계산하는 거야. 이게 점 A가 되는 거고, 맞죠? 자, 그거에 대한 게 두 번째 문제 같아. 자, 그래서 평행한 두 평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4, 뭐 마이너스 4는 0, 뭐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평면을 x 더하기 2y 마이너스, 당연히 이거 방향 벡터가 같아야지 평행하니까, 그렇지? 이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편하게 하나 점을 잡을게. 몇 콤마 몇 하면 좋을까? 0, 아니면 4,0,0 할까 그냥? 편한 거? 마이너스도 안 나오게? 4,0,0 하면은 4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아무렇게나 성립하는 점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가 4,0,0이야. 이 점하고 이거랑 거리 계산하는 거라고. 그럼 루트 1제곱 4제곱 이거 하면 루트 6분의 절대값 4를 대입해. 그 다음 0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6. 그럼 루트 6분의 마이너스 2는 2겠지. 그럼 루트 6을 하게 되면 3분의 루트 6이 되겠지, 그치? 그냥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 뭐 이게 다야.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 266쪽.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 정말 쉬워. 그냥 어렵다고 해봐야 9에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그 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만약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게. x제곱 고1로 돌아가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면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렇죠? 네.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런데 y는 x 플러스 1이면은 y 절편이 1이고 x 절편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되는 직선이 하나 있잖아. 네. 근데 이 둘이 이루는 그 현의 길이를 구하래. 현의 길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현이 있으면 중심에서 딱 수직이 되게 연결하면 이 길이 같지. 여기 반지름이 될 거고.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이 길이 계산할 수 있잖아. 이 길이, 그렇지? 그다음 이 반지름은 이미 나와 있지 문제에서. 그럼 이게 수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이 길이 나올 거야, 그렇지? 이게 2배가 되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나온다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4라는 9가 있거든. 그렇지? 그다음에 평면이 하나 주어진다고. 뭐 이렇게 할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다고 칠게. 됐나? 그럼 9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평면이 자르면 그때 이 뭐라고 단면이라고 하나? 단면은 원으로 보이겠지, 그치? 그럼 이 원의 둘레나 이 원의 넓이를 구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다 뭘 하냐면 얘를 입체화하지 말고 한 면으로 고치면은 요부터 요 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네. 이해하나? 네. 그러면 요 길이가 이 원의 뭐가 돼? 단면의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요것만 잘 신경 쓰면 돼.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 공식으로. 맞잖아, 그렇지? 이 평면하고 이 구의 중심 가지고 공식으로 요 길이 계산. 그다음 요 길이는 나와 있네. 구의 반지름 2.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 길이 알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럼 이 단면의 둘레나 단면의 넓이는 원의 둘레나 원의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66종 내용이에요.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여기 K라고 적는다고. K. 이 구랑 이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평면이 이렇게 접한대. 접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될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직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공식 쓴 거랑 저 구의 반지름 R이랑 어떠면 돼? 같다라고 풀면은 요 K가 정해질 거라고, 그렇지? 고1 내용이지 사실, 그렇지? 구를 구대로 푸는 게 아니라 한 뭐라고 하지? 한 평면에 단면을 잘 따져가지고 고1 내용으로 다시 끌고 내려와서 풀어 나가면 된다. 그 내용까지 하면 여기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개념 원리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요거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센이랑 교과서랑 그다음에 수능 특강이랑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까지가 요 책 끝까지니까. 근데 요 내용이 개념 원리가 제일 쉬우니까 요 내용도 확실하게 유형을 좀 정리를 하자고. 여기까지만 할게요.